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교통대학교 식품공학과에서 식품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최웅규라고 합니다. 이번 K무크를 통해서 13주차 강의를 맡게 되어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요. 본 강의는 한국교통대학교 식품공학과 2학년 1학기와 2학기, 즉 두 학기에 걸쳐 각 3학점씩 6학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식품화학 과목 중 첫 번째 학기에 대한 온라인 강의입니다. 이 과목은 4년제 대학 전공과정의 수준으로 강의가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최대한 설명을 쉽게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강의 내용에서 조금 딱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쪼록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주차는 첫 번째 1차 시에는 식품화학의 구성이라는 제목으로 강좌 소개 그리고 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2차 시와 3차 시는 식품화학 이해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시입니다. 1차 시에서는 강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13주 동안 수업의 진행 방법 그리고 식품화학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목차를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 학습 목표 및 주요 학습 내용입니다. 학습 목표는 식품화학 과목의 주요 목차와 전반적인 구성을 살펴봄으로써 본 강의의 큰 줄거리를 이해하는 것이 큰 목표가 되겠고요. 그리고 13주 동안 원활한 수강이 될 수 있도록 식품화학의 주요 내용과 향후 15주 동안의 수업 과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식품화학은 보통 1장 서론부터 15장 식품 첨가물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학기에 걸쳐서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학기에는 1장 서론, 그리고 2장 식품과 물, 그리고 3장 탄수화물, 4장 지방질, 그리고 8장 효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장, 6장, 7장, 9장, 10장 등은 2학기 때 강의를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보통 1학기 때는 서론과 식품과 물, 탄수화물까지 과정을 배우고 중간고사를 치게 되고, 그 다음에 지방질과 효소를 배우고 기말고사를 치면은 1학기가 마무리가 되고요. 2학기가 되면은 단백질과 비타민, 무기질, 그리고 식품의 색, 끌까지 공부를 하고 중간고사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장 식품의 갈변 반응, 맛, 냄새, 식품의 물성, 그리고 식품의 기능성과 유독성분, 식품 첨가물까지 강의를 듣고 기말고사를 보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과목에서는 1학기 분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서론, 식품과 물, 탄수화물, 지방질, 그리고 효소에 대해서 강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례를 통해서 식품화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장에는 식품화학 이해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식품화학이 어디까지의 범위를 아우르고 있는지, 그리고 식품의 화학적 구성 성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식품화학 연구의 접근 방법은 어떤 방향으로 접근이 되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인트로덕션에 대한 내용이 지나가고 나면 수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품이라고 하면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그리고 무기질, 비타민 등을 주로 생각을 보통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식품에 수분이 없는 식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식품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면, 물론 뭐 한 가지를 다 집어낼 수는 없겠습니다만, 수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품에서 수분의 중요성, 그리고 수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물 분자가 H2O라는 매우 간단한 구조이지만 굉장히 이 구조가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구조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은 수분 함량보다 수분 활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그 수분 활성의 개념과 왜 수분 활성도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건조를 시킬 때 등온 탈습과 흡습 곡선을 이해를 해야 되게 되는데요. 그 등온 탈흡습 곡선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냉동과 동결에 대한 설명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탄수화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수화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설탕, 그리고 쌀,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탄수화물은 크게 단당류와
소당류 그리고 다당류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당류의 어떤 화학적인 특성, 알도즈라든가 케토즈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비대칭 탄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단당의 직세 구조와 환상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단당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당류를 3탄당과 5탄당, 6탄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유도당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데옥시당, 아미노당, 우론산, 알돈산, 알다르산, 당알콜, 배당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도당의 개념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 단당류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올리고당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 올리고당은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설탕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당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설탕의 구조, 그리고 설탕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우유에 많이 들어있는 젖당, 그리고 전분을 분해하면 생기는 메가당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탄당의 대표적인 것으로 라피노즈, 4탄당의 대표적인 것으로 스타키오즈에 대해서도 간단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다당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다당류는 이제 대표적으로 전분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쌀이 이제 전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밀로즈, 아밀로펙틴을 대표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전분을 가수 분해할 때 어떤 형식으로 분해가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그리고 전분이 호화될 때 어떻게 이제 밥이 되는지, 그리고 밥이 식으면 어떻게 굳어지는지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전분에 대한 공부가 끝나면은 나머지 다당류, 셀룰로즈라든가 이눌린, 헤미셀룰로즈, 만난, 펙틴 등 굉장히 다양한 다당류에 대한 하나하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탄수화물에 대한 내용이 끝이 나면은 지방질로 넘어가게 되겠는데요. 지방질은 먼저 지방질과 지방산의 종류, 그리고 성질에 대해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유지의 성질은 어떠한지, 그리고 유지가 오래 두게 되면 산패가 되게 되는데 산패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지가 산화되는데 그 산화 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산화를 막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공부를 하고, 유지가 산패가 될 때 이 산패도를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지 물리적 측정법과 화학적 측정법을 나누어서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은 2학기 때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단백질도 열량소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또 구성소와 조절소로서도 매우 인체 내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구성하는 20개의 아미노산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 그리고 황을 가지고 있는 함황 아미노산, 그리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성인들에게서는 합성이 되지만 성장기 아이들에게서는 꼭 필요한 준필수 아미노산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이 연결이 되어서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 펩타이드 결합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종류와 특성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단백질의 종류는 아미노산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순 단백질과 어떤 다른 성분들이 같이 끼어들어 있는 복합 단백질, 그리고 유도 단백질 등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의 구조가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1차 구조는 단순 아미노산의 배열이라고 볼 수 있고, 2차 구조는 알파 헬릭스 구조와 베타 병풍 구조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3차 구조를 형성하는 이제 결합들이 있는데, 이황화 결합이라든가 수소 결합이라든가 이온 결합, 판데르발스 결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3차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차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단백질의 성질은 용해도, 응고성, 등전점, 어떻게 단백질이 변성이 되는지, 그리고 단백질의 정색 반응과 갈변 반응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과 무기질은 우리 인체 내 열량을 내지는 못하지만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조절 기능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무기질은 우리 몸의 뼈라든가 치아 이런 경조직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품 중에 비타민은 어떤
안전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독성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식품에 비타민들이 많이 들어있는지, 하루 권장 섭취량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타민은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으로 크게 나뉘는데요. 지용성 비타민은 한 4가지 정도가 됩니다. 비타민 A, 레티놀, 비타민 D, 칼시페롤, 비타민 E, 토코페롤, 비타민 K, 필로키논 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의 지용성 비타민이 있고요. 수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B1인 티아민이죠. 그리고 리보필라민으로 발음되는 비타민 B2, 그리고 나이아신으로 발음되는 비타민 B3, 그리고 비타민 B6, 피리독신으로 발음합니다. 그 다음에 엽산, 비오틴, 판토테닉 애시드, 그리고 비타민 C 등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기질은 인체의 필수 구성 성분들이죠. 우리가 가장 쉽게 뼈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칼슘과 인들이 대표적으로 뼈의 구성 성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무기질들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요. 다량 무기질과 미량 무기질로 크게 나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량 무기질 한 7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미량 무기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식품의 가공 중에서 무기질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효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효소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촉매작용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효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소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효소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우리 인체 내에서 효소가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짜장면의 경우에 그냥 짜장면을 색을 보면은 먹음직스럽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짜장면을 먹다 보면은 굉장히 짜장면에 물기가 많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효소 반응을 통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 우리가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 것들도 우리가 효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소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효소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온도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pH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활성제는 어떤 것이 있고 저해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소를 분류를 함에 있어 가지고 효소를 명명하는 명명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명명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효소가 우선 6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 산화환원효소, 전이효소, 가수분해효소, 제거효소, 이성화효소, 합성효소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서 식품에서 보다 중요한 것들은 산화환원효소와 가수분해효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트랜스글루타미네이즈라는 효소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고기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기 조각난 고기들을 우리가 효소를 통해서 이제 붙여가지고 재구성육을 만들어낸 그림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효소가 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품을 저장하다 보면은 효소에 의해서 색이 굉장히 변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사과를 잘라 놓으면 색깔이 변하는 것들, 그리고 하얀색 양송이버섯을 저장을 하면 색깔이 검게 변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폴리페놀 옥시데이즈라는 효소에 의한 것들이죠. 이러한 이제 효소에 의한 색 변화, 우리가 식품을 가공을 함에 있어 가지고 효소에 의해서 색깔이 변하는 걸 원치 않는다면 그 효소가 하는 역할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 색깔이 필요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빵을 구웠을 때 색깔이 좀 더 노릇노릇하게 만들어지는 걸 원한다면 그걸 우리가 유도하는 방법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 가지고 효소 활성을 좋게 하는 방법, 또 효소 활성을 막는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 색인데요. 우리가 식품을 처음에 접근할 때는 가장 먼저 눈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품에서 색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식품들을 봤었을 때 굉장히 화려한 색을 가지고 소비자들의 구매를 이제 당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식품 가공업자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식품의 색들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품 색소가, 천연 색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천연 색소들은 색깔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기능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의 색을 어떻게 보존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능성 성분들을 어떻게 안정하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식품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제 효소에 의한 또는 효소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 갈변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식품의 갈변 반응은 효소에 의한 갈변 반응 그리고 비효소적 갈변 반응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효소적 갈변 반응, 마이야르 반응과 캐러멜화 반응 그리고 아스코빅 애시드 산화 반응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비효소적 갈변 반응이 되겠습니다. 빵의 갈변은 물론 뭐 다른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지만 마이야르 반응이 가장 많은 영향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비효소적 갈변 반응은 폴리페놀 옥시데이즈에 의한 갈변 반응 그리고 타이로시네이즈에 의한 갈변 반응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갈변 반응은 우리가 식품 가공업자들은 우리가 원할 때는 갈변 반응을 유도를 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의도에 반하게 일어날 경우에는 갈변 반응을 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식품의 갈변 반응에 대해서는 꼭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식품의 맛과 냄새인데요. 식품의 맛은 우리가 혀에서 느끼는 네 가지 맛, 그리고 최근에 감칠맛이 추가되어 가지고 다섯 가지 맛을 이야기합니다. 짠맛, 신맛, 단맛, 쓴맛, 그리고 이제 우마미라고 하는 감칠맛이 되겠는데요. 이 맛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식품이 어떻게 냄새가 인지가 되는지, 그리고 식물성 식품의 냄새 물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동물성 식품의 냄새 물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매운맛이라든가 금속성 맛, 떫은 맛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맛이라기보다는 이제 화학적 자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매운맛 같은 경우는 이제 통증하고 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떫은 맛 같은 경우는 탄닌에 의한 어떤 물리화학적인 감각의 인지 기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식품의 물성은요, 그 식품이 입에 들어갔을 때 어떤 느낌을 주느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식품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액체 식품의 형태에서 용액과 콜로이드 그리고 서스펜션, 우리가 용액이라고 하면 설탕물을 들 수가 있겠고요. 콜로이드라고 하면 우유가 대표적이겠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은 우리가 진흙탕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의 차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식품의 텍스처의 분류, 그래서 경고성이라든가 부서짐성, 응집성, 탄성, 부착성, 검성, 시음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식품은 1차적으로 영양학적 기능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탄수화물이나 지방질, 단백질에 의해서 우리가 열량을 흡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과 무기질, 물 등을 통해서 인체 내를 굉장히 잘 조절하는 게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난 뒤에 2차적인 기능은 기호적 기능이 되겠습니다. 식품의 색이라든가 식품의 향, 식품의 맛, 식품의 조직감 등이 2차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 1차적 기능과 그리고 우리의 2차적인 기호적 기능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생리 활성이라든가 건강 기능성 식품,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기능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건강기능성 식품 같은 경우는 국가마다 굉장히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법령도 좀 공부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연구 방법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식품의 유독 성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식품은 천연식품의 유독 성분을 가지고 있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고사리라든가 매실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유독 성분을 가지고 있는 식품들 그리고 이런 식품들에서 유독 성분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식품 중에 하나인 버거의 경우에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굉장히 강한 독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독성 성분들을 제거하고 난 뒤에 굉장히 안전하게 즐길 수가 있죠. 그런 방법들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을 조리하고 가공하는 과정 중에서는 유해 성분들이 형성이 되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벤조피렌이 되겠습니다. 벤조피렌은 우리가 고기를 숯불에 굽는다든가 직화로 구울 때 생기는 어떤 고분자 화합물들이죠. 다반 방향족 화합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MCPD가 나오게 되는데요. MCPD는 양조 간장, 3분의 간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성이 되어서 이전에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는 성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MCPD는 최근에는 다 제거가 잘 되어서 출시가 되고 있지만 간장에서 나오는 3분의 간장에서 나오는 독성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잔류성 환경오염성 유해물질이라든가 식품의 용기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라든가 그리고 또 유독 성분의 분석 및 규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 첨가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 첨가물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식품 첨가물들은 모두가 굉장히 정밀한 시험을 거쳐서 굉장히 안전하다고 검증을 받은 것들만 우리가 먹고 있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품 첨가물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식품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식품 첨가물이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떠한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품 첨가물의 종류가 살균제, 보존제, 산화방지제, 그리고 맛과 향기를 개량할 수 있는 계량제, 그리고 산미료, 조미료, 착향료, 착색료, 발색제, 향미 증진제, 유화제 이렇게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실제 식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품질 관리를 하는데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1차 시에는 식품화학 과목의 주요 목차 그리고 전반적인 구성을 살펴봄으로써 식품화학의 큰 줄거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비록 이번 학기에는 서론, 식품과물, 탄수화물, 지방질, 효소 이렇게 5개 챕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설명을 드릴 수 없게 되었는데 이어서 다른 K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머지 부분들도 꼭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어지는 강의를 잘 들으시고 식품화학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